안녕하세요, CPC 컴퍼니입니다. 최근에 또 권총들 위주로 리뷰를 진행하면서 소총이 그리워졌는데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인 소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데니엘 디펜스의 끝판왕 AR, 바로 DDM4 V7입니다. 먼저 데니엘 디펜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창립자 말티 데니엘에 의해 레일 제작 회사로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슈팅을 취미로 접한 말티가 처음으로 SP1을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피카티니 방식의 상부로 교체를 원했으나 상부를 제작해줄 곳이 따로 없었고 머신샵에 의뢰하여 제작을 하려 했으나 최소 수량이 100개를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00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웹사이트와 마케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남은 상부를 전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의 가능성을 본 말티는 다른 부품들도 제작하면서 결국 2006년부터 소콤의 첫 리스 레일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레일 시스템으로 승승장구하던 다니엘 디펜스가 자체 총기 개발에 착수하여 2009년 다니엘 디펜스의 첫 라이플인 DDM4 V1이 출시되고 계속 발전하여 현재의 DDM4 V7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디펜스에서도 굉장히 극찬받는 DDM4 V7,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구경은 5.5루탄, 총열 길이는 16인치, 무게는 약 6.2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AR-15와 비교해봤을 때 왜 DDM4만 유독 더 비싸고 평가가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구성입니다. 군납에 맞춰 제작을 하던 회사여서 DDM4는 배럴, 볼트 캐리어 그룹, 레일 등 전반적으로 내구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배럴 같은 경우 콜드 해머 포지드 배럴로 일반 버튼 라이플링보다 수명이 길고 열 변형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 변형에 강하다는 말은 곧 장시간 사격을 해도 총기에 무리가 덜 간다는 말과 동일하죠. 또한 배럴도 16인치와 미드랭스 가스 시스템으로 반동도 적고 탄속도 충분히 확보되어 5.5류탄을 사용하는 AR-15 총기들 중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성 부분이 있는데 셀렉터와 장전 손잡이 부분이 기본 MB로 되어 있어 좌수, 우수 사용자들을 가리지 않고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DDM4의 상징인 소형기나 스톱, 핸드그립, 필소 그립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사용자들에게는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실총 같은 경우 290만원 이상의 값이 나가는 만큼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를 자랑하는 제품인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히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DDM4가 GHK에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박스만 보더라도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총을 한번 보게 되면 리시버와 상부에 실총과 유사한 각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가드도 보게 되면 DDM4의 MF8 핸드가드가 실총과 동일하게 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재현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비를 할 때 실총과 동일하게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핸드가드인 점도 큰 장점입니다. 볼트 캐리어도 보면 DD 각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타 브랜드와는 다르게 기본 스틸 CNC 볼트 캐리어가 채택되어 보다 강력한 반동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FCU 또한 기본 스틸로 제작되어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고 일반 GBB에 비해 해머가 90도로 실총과 동일하게 올라오는 점도 GHK만의 장점입니다. 기본 구성에 무게추도 들어가 있는데 볼트 캐리어 뒤쪽에 무게추를 추가하여 더욱 강력한 반동을 맛볼 수 있습니다. 호복고무 역시 이전 GHK 라이플 같은 경우 전동건과 유사한 호복고무를 사용했었는데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호복고무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호복 조절을 할 때 총기를 분해하지 않고 전용 툴로 호법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스톡봉도 파손에 강한 일치형 밀스펙 타입이며 셀렉터, 트리거, 탄창 멈치, 볼트 스탑도 전부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겠죠. 첫 번째로 외형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리시버와 상부, 핸드가드는 실총의 느낌을 잘 재현해 두었지만 필스톨 그립과 스톱, 더스트 커버, 장전 손잡이, 소형기는 일반 AR-15의 외형으로 제작되어 DDM4의 느낌이 살짝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작동성인데요. 이번 GHK와 계약하여 한국 버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해서 몇 가지 개선판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순정 GHK DDM4 같은 경우 부합 밸브의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냉각에 취약한 단점이 있고 연사로 격발 시 작동 성능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순정 같은 경우 이전에 설명드린 아쉬움 때문에 작동 성능이 떨어져서 엠파스 밸브를 냉각에 강한 아세탈로 제작하였으며 일반 엠파스와 다르게 타이트한 조절 나사를 제작하여 나사가 반동에 의해 조여지거나 풀리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나사를 다 풀어도 밸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제작되어 기존 엠파스의 불안한 요소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밸브를 사용하면 균일한 탄속과 안정적인 집탄 같은 더 나은 작동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버퍼인데요. 순정 버퍼 같은 경우 135g의 가볍지 않은 버퍼가 있음에도 약한 반동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더 무거운 버퍼를 장착 시 정상적으로 격발이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테스트를 걸쳐 155g의 버퍼에서 최적의 효율을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적용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GHK의 DDM4 실제로 집탄과 반동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격발을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m 거리에서 3발씩 총 54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20mm에서 30mm 수준의 집탄을 보여줬는데 의외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집탄하면 마루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그런 마루이 계열 춤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집탄율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격발 영상까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인 DDM4, GHK에서 정식 라이센스까지 받아 제작한 만큼 성능도 외형도 아주 깔끔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DDM4를 평소에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다음에 더욱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